정말 레전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대졸, 박사, 연봉 차이 두면 불법, 대올라 논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혜원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에는 기업의 채용이나 처우 등의 기준이 되는 학력,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평등법 제13조는 모집 채용 공고 시 성별, 학력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별의 개념 안에다가 학력으로 인한 차별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대졸공개 채용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넓게 해석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채용 공고를 보면 전문대 채용도 있고 고졸 채용도 있고 그 다음에 대졸 공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의 경우에는 석사 이상을 우대하는 직종도 있고 또 석사, 박사만 채용하는 모집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법안의 기본에는 전문대 채용 정보라고 하면은 왜 전문대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고졸 채용이라고 하면은 왜 고졸 채용을 차별하느냐,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아, 대졸공채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채용 공고한 다음에 고졸이랑 중졸이랑 초졸이랑 석박사도 우대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받아서 채용을 해라. 차별하지 말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차별금지 기준은 채용, 승진, 임금, 정년, 해고 등 고용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평등법 제13조는 성별, 학력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어요. 제14조에서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 산정, 연봉 책정 등 임금 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지도 못하겠습니다. 학력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보면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 여기다 뭐 학교의 레벨, 서울대든 지방대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모두 같은 채용 기회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졸한테도 연봉 4천만 원, 그리고 박사한테도 연봉 4천만 원, 전문대한테도 연봉 4천만 원. 같은 채용 공고에서는 모든 학력을 차별을 두지 않고 연봉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 법안이 시장에 반드시 큰 영향을 줘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연봉은 다 똑같은 금액을 줘야 돼요.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누군가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취업 시장에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기업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기업이 증명해야 됩니다. 나 저 사람 차별 안 했습니다라고. 김승호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능력의 차이를 차별로 간주해서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급증할 수도 있다며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과 관련해서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채용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이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 아, 나 차별받아서 떨어졌다. 내가 떨어질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주장을 하면 채용에 활용된 각종 평가표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기업은 절대로 이걸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지원을 했던 그 중에서 만 명이 만약에 나 왜 떨어뜨렸냐, 나 차별당했다, 나는 당연히 채용돼야 되는 인재다라고 하면은 너가 왜 떨어졌는지 기업이 그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경영 위축, 일자리 축소라는 고용 리스크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첨부했다.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받아봤던 문자입니다. 귀하의 능력은 출중하오나 저는 귀하까지만 봐도 문자 바로 삭제해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울면서 근데 이게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당시에는 당연히 화가 나죠. 왜 날 안 뽑지? 근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 스펙이 한 줄이라도 더 부족했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받겠지라고 하면서 조금 더 나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면접 준비를 하고 스터디를 하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지 여기서 기업에다가 나 왜 떨어뜨렸냐고 따지는 인간은 드물거든요.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를 법으로 명시를 하면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겠어요. 그러면 기업은 이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현대차, LG와 SK도 공채 폐지, 신입사원 100% 수시 채용, 10대 그룹 절반이 정기 공채 폐지, 신입사원 안 뽑는 거죠. 올해 기업 채용 트렌드는 경력직, 대기업 채용 인원 40%는 경력직, 수시 채용도 확산. 필요하면 뽑겠다. 대졸공채 문 닫힌다. 왜 넘버원 기업들은 대졸공채 안 할까? 기업은 시장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나오면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아마 좀 대기업들에서는 이 플랜 A로 엄청 어려운 시험 같은 걸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떨어진 사람이 내가 왜 떨어졌냐라고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을 때 반드시 공개해야 되니까 거기서 가장 깔끔하게 기업이 떨굴 수 있는 방안이 뭐죠? 시험 점수거든요. 아, 너 몇 점이다. 너 몇 점 미만이다. 근데 이거를 인성이나 갖다가 네가 뭐 인성이 30점이네, 옆 사람이 인성이 40점이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도 피곤하고 평가하기도 힘들고 그거에 대한 또 휴먼 리소스가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럼 또 HR팀 사람 더 뽑아줘야 되고 기업에서는 모든 게 리스크예요. 그러면 깔끔한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엄청 어려운 시험 쳐가지고 점수 미만자 다 떨어뜨리는 거죠. 약간 이런 게 또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얘기 아예 안 해는 그냥 경력직 뽑아버리면 끝이에요. 경력직이 떨어졌다고 차별당했다고 기업에다가 정보 공개 요구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네티즌 의견을 보면 차별금지는 찬성하지만 차별과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 그들이 구별할 능력이 있을까요? 차이까지 무시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왜? 공무원 호봉도 다 없애고 공무원들 임금도 다 같이 주지. 그 월급 받지. 왜? 차별이잖아. 그쵸? 차별이죠. 근데 이게 소름이 돋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실시하는 데가 어디죠? 분명히 공무원 집단에다가 이거를 실험을 할 겁니다. 특정 직군 공무원에다가 대고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몇백 명을 호봉을 통일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몇백 명에 대해서 임금을 동일시해서 그냥 그 300명 다 200만 원 월급 받으라고 한다든지 아마 이런 짓을 하고도 남아요.